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금액, 대상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굉장히 여러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정리가 깨끗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까? 먼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합 제한 금지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 150만 원을 지원하며 PC방,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락텟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의 경우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추석 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 명은 150만 원을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만 18세에서 34세는 20만 명이 해당되는데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중학생 이하 아동가구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되었었는데 추가로 중학교 학년기 학생의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당초 안이 나왔지만 여러 이슈를 거치면서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야당에서 주장했던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가 반영이 되어서 전 국민 20%, 약 137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위기 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한시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에 제외되었던 법인 택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겠죠. 그래서 전체 지원액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폐업이나 휴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 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게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인 택시 운전자가 빠졌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개인 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 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형식은 새희망 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락텟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은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하며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의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새희망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요.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된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당초에는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방역 받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PC방이나 실내 집단 운동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고위험 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10인 이상 학원 등이 집합금지 업종 대상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긴급지원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데 총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고위 취약계층은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시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에서 34세의 20만 명에 달하는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안전망을 지급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위기 가구가 이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기존 긴급복지 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로 기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여기에는 이제 대안학교 홈스쿨링도 또 포함이 되는데요. 총 532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씩의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학년기 학생 만 13세에서 15세에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었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애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반해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한 5만 원의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이슈가 있었던 통신비 지원인데요. 이제 최종 확정안은 만 16세에서 30세, 만 65세 이상의 해당되시는 분들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원 형태는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 부과되는 이번 달 9월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자, 통신자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 요금을 일괄적으로 2만 원을 감면해 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뒤에 보존해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2월에 2만 원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에는 통신비 2만 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전국민 지원안이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13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추가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통신비를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 20%쓸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요.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이제 예산이 약 5,602억 원이 아껴지게 됐는데 전 국민 20% 그러니까 1,037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답니다. 다행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연금 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총 105만 명 대상에게는 인플루엔자 무상 예비 접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뜬 의료 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도 정부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고 심리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조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제 금주 후반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그러니까 9월 25일 이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 발표 직후에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그러니까 23일 임시 국무회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자분들은 별도 증명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신청의 편리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미취학 아동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 프린세스 등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빠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동안 말이 많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에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추석 전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경제독립TV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추가 복지 혜택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설정을 해놓으시면 혹시 바쁘다가 깜빡 놓치시더라도 알람이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첫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